사실 여드름 나면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 맞고 피부관리샵에서 하는 여드름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지만, 우리는 광나는 피부나 리프팅에 더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 가끔씩 나는 뾰루지 때문에 피부과 가서 돈 쓰는 거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뾰루지 정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빠르고 쉽게 피부 정보 알려주는 이지한 뷰티입니다. 제가 새해부터 이쪽 근처랑 턱 쪽에 뾰루지가 났었는데 처음에는 붉어지더니 며칠 뒤에 굶어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드름, 그 중에 뾰루지의 효과적인 방법 가져와 봤어요. 우리 생리하거나 예민해지시면 이런 여드름 자주 나시잖아요. 이럴 때마다 바로 짜기에는 흉 남을 것 같고 그냥 놔두기에는 화장을 해도 들뜨고 클렌징하면서 자꾸 자극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빨리 없어질지 고민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여드름 나면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 맞고 피부관리샵에서 하는 여드름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지만, 우리는 광나는 피부나 리프팅에 더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 가끔씩 나는 뾰루지 때문에 피부과 가서 돈 쓰는 거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피부관리샵에서도 고객님들 여드름 케어 진행할 때 꼭 해드리는 성분과 비슷한 걸로 집에서도 따라해보실 수 있게 소개해드리는 방법이니 뾰루지 생기셨다면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렇게 가끔 올라오는 뾰루지와 같은 성인 여드름의 원인을 논문으로 찾아보면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되는 사춘기의 여드름과 달리 성인 여드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결과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면 여드름 환자 100명 중 76%가 민감성 피부인데, 민감성 피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세안 60%, 화장품 사용 56%, 더운 날씨가 55%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에 스트레스, 청결, 날씨, 화장품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날씨를 조절할 수 없으니 여드름이 좋아하는 민감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세안법과 화장법을 바꿔주시면 여드름 예방을 최대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여드름 없애려면 각질 제거도 하고 세안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드름 피부에 이중 세안하고 스크럽 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쓰라릴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곡물팩을 이용한 세안 방법이에요. 클렌징 밀크만으로는 전부 세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침 세안 시 물로만 씻는 건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서 클렌징 폼을 찾으실 수 있지만, 여드름 피부거나 뾰루지 피부이신 분들이 클렌징 폼으로 씻으시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될 수 있어서 클렌징 폼은 끊으셔야 해요.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세안 제품은 자연마을의 곡물가루라는 건데요. 이 제품은 쌀, 녹두, 오트밀, 참깨 등이 들어있어서 보습과 각질 제거에 정말 좋더라고요. 이 제품 하나로도 곡물 세안, 패팅 세안, 곡물팩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평상시 관리하실 때는 곡물 세안과 패팅 세안으로 진행해 주시고, 집중 관리 해주시고 싶을 때는 곡물팩으로 이용하면 돼서 경제적이기도 하고 빠르게 피부 컨디션 올리시고 싶을 때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먼저 곡물팩 이용해서 세안하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1차 세안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이렇게 팩볼에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 넣으시고 물을 적당량을 받아 섞어주시는데,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팩봇을 이용해서 피부 결 따라 발라줄게요.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발라주세요. 손을 깨끗이 한 번 더 씻으시고 1, 2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충분히 롤링이 되셨다고 하시면 미온수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2번째 소개해드릴 방법은 패팅 세안법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방법처럼 곡물로 바로 세안하는 방법은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 먼저 따라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패팅 세안법은 받아놓은 물에 액체나 가루로 된 세안제를 넣어서 하는 2차 세안법인데요. 받아놓은 미온수에 이 곡물가루를 2-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잘 풀어주신 다음에 15초 정도 세안하시고 따로 물세안 없이 마무리해주세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피부가 민감한 하신 분들도 하시기에 좋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매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곡물팩을 이용한 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1차 세안을 진행 후 이런 고무볼에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한 3-4스푼 정도를 한번 담아주세요. 그리고 적당량의 물을 넣고 이렇게 전부 알갱이를 풀어주세요. 처음에 곡물 세안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묽게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거즈를 물에 한번 적시고요. 물에 한번 적신 거즈를 아까 고무볼에 넣어줄게요. 고무볼에 넣어서 팩붓으로 잘 섞은 다음 이 거즈를 얼굴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팩볼에 남은 양을 얼굴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15분 정도 기다려줄게요.
15분 뒤 제거해주시고 미온수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곡물팩은 습기에 약하실 수 있어서 화장실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저처럼 이렇게 소분해서 담아두시면 다음날 아침에 세안하실 때 편리하게 세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곡물가루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온 뾰루지를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화장품을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성인용 여드름이나 뾰루지는 피지샘이 커지면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구멍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 모공이 막히게 되고 그 부분에 세균 감염이 되면서 염증성 여드름이 되게 돼요. 도로는 정해져 있는데 차가 많으면 트래픽이 생기면서 사고 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땐 겉에 표피의 피지를 조절해줄 수 있는 아아와 블랙헤드 및 모공의 피지를 조절해줄 수 있는 바아가 결합된 스파 케어 제품을 발라주시면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모델로 화장품의 피지 케어 스파 제품인데요. 여드름 부위에 발라주시면 세안으로만 관리했을 때보다 눈에 띄게 여드름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먼저 이 제품을 화장솜에 덜어서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 닦아주듯이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 첫 단계에 소독하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점점 줄고 튀어나온 느낌이 없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스파케어 제품은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나 국소 부위에만 발라주셔야 하는데요. 비타민C, 레티놀과는 절대 같이 바르면 안 되는 제품이라 스파케어 진행해주셨다면 그 자리는 피해서 스킨케어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 수분 함량이 높은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재생크림 발라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만약에 재생크림 쓰시는 거라면 지금처럼 여드름 케어 중이시라면 다른 앰플은 섞지 말고 재생크림만 발라주세요. 이런 여드름 중에 열감과 통증이 있고 2-3일이 지나도 고름이 생기지 않는 여드름이라면 이런 여드름은 피부과를 꼭 방문하셔야 되는 여드름이니 홈케어로는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인용 여드름의 원인을 한 가지로만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턱 깨지 않는 것, 오염된 브러쉬를 얼굴에 가져다 대지 않는 것, 헤어라인까지 꼭 세안을 깨끗이 해주는 것 같은 작은 생활습관까지 고쳐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갑자기 생긴 뾰루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갑자기 생긴 뾰루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따라해보고 후기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